저는 김주미라고 합니다. 올해로 65살이 됐어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 추석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와요. 그날은 추석 하루 전이었어요. 아침부터 찬바람이 불어 옷깃을 여미게 되더라고요. 그날따라 왠지 마음이 울적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민족대이동이라며 사람들이 고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우리 은수도 오겠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은수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이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마침 은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은수야? 어머니, 은수의 목소리가 왠지 평소와 달리 무거워 보였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죠. 그래, 언제 오니? 손주들 보고 싶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추석에는 찾아뵙기 어려울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추석 연휴 동안 일해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 어쩔 수 없지. 일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니 마음이 더 아파왔어요. 명절인데 가족이 모이지 못한다니 참 서운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은수도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죠. 며느리랑 애들은? 그 애들이라도 보내지 그러니? 아, 그게. 애들도 공부 때문에. 은수의 말에 더 큰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공부가 가족보다 중요하다니.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그래, 공부도 중요하지. 또다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귀성 행렬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쓸쓸해졌어요.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럼 내가 음식이라도 보내줄게. 퀵으로 보낼 테니 맛있게 먹어. 아네, 감사합니다. 은수의 목소리에서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형식적인 대답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보낼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송편이랑 갈비찜, 너희가 좋아하는 것들로 준비할게.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보내지 마세요. 저희 먹을 것도 많고. 은수의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괜찮아. 명절 음식인데 어떻게 적게 보내겠어. 맛있게 먹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서운함, 걱정, 그리고 약간의 기대감이 뒤섞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아 보였어요. 에이, 뭐 어때? 내년에는 꼭 오겠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비록 가족들이 오지 못하지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보내겠다는 생각에 조금은 위안이 됐죠. 그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될지 몰랐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비록 가족들이 오지 못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전하고 싶었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득했어요. 명절을 앞두고 장을 받았던 게 다행이더라고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묶으며 중얼거렸어요. 제일 먼저 송편부터 시작했죠.
찹쌀가루를 익반죽하고 소를 만들고 송편을 빚으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은수야,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어릴 적 은수와 함께 송편을 빚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서툴렀던 은수의 손이 지금은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송편을 다 빚고 나니 벌써 저녁이 되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다음은 전을 부쳤어요. 호박전, 동그랑땡, 생선전. 하나하나 정성껏 부치면서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우리 손주들은 동그랑땡을 좋아하지. 손주들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전을 부치면서 문득 며느리 생각도 났죠. 며느리는 호박전을 좋아했었지.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 서먹해진 게 언제부터였을까?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에이, 이번 기회에 관계가 좋아질 거야. 밤이 깊어갈수록 부엌에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갈비찜을 끓이는 냄새, 잡채를 볶는 냄새. 그 냄새를 맡으니 더욱 가족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아, 맞다. 약과도 만들어야지. 손주들이 좋아하는 약과도 빼먹을 순 없었어요. 밀가루를 반죽하고 기름에 튀기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께서 약과를 만드시던 모습이 떠올랐죠.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어머니를 향해 중얼거렸어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니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울면 안 돼. 음식에 눈물 들어가면 맛없어진다고 어머니가 그러셨잖아. 밤새도록 음식을 만들었어요. 피곤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 힘이 나더라고요. 아마도 가족들 생각 때문이었겠죠. 아이고, 벌써 새벽 4시가 다 됐네.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오히려 뿌듯했어요. 이제 포장만 하면 되겠다.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포장했어요. 은수가 좋아하는 갈비찜, 며느리가 좋아하는 호박전, 손주들이 좋아하는 약과 하나하나 싸면서 그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이걸로 충분할까? 뭐 더 없나? 자꾸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이것저것 더 넣었어요. 김치, 장아찌, 곶감. 상자가 불룩해질 때까지 넣었죠. 이제 됐다. 겨우 포장을 마쳤을 때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밤새 잠도 안 자고 음식을 만들었지만 피곤한 줄도 몰랐어요. 오히려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죠. 배송 기사님 오면 바로 보내야지. 아침 일찍 퀵 배송 기사님이 오셨어요. 문을 열자마자 부탁드렸죠. 이 음식들 좀 조심히 다뤄주세요. 깨지기 쉬운 것들이 많아요. 네, 걱정 마세요. 안전하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배송 기사님께 상자를 건네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꼭 빨리 배달해 주세요. 명절 음식이라 빨리 먹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빠르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배송 기사님이 떠나고 나니 홀가분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이제 좀 쉬어야겠다.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어요. 은순의 가족이 음식을 받고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죠. 늘 그렇듯 혼자였지만 오늘은 명절이니까 기분을 내보려고 노력했죠. 일어나자마자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엔 그냥 편한 옷 입고 지내는데 오늘은 명절이니까 좀 더 신경 썼죠.
옷장에서 꺼낸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은수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던 옷이에요. 여보, 오늘은 우리 아들 온다고 했잖아. 문득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추석이면 항상 그렇게 말했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온 가족이 모여 떠들썩하게 명절을 보냈는데 한숨을 쉬며 거실로 나왔어요. 텔레비전을 켰더니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가족들이 모여 송편 빚고 윷놀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 모습에 괜히 마음이 울적해졌죠. 에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죠. 갈비찜, 잡채, 송편. 은순에 보내고 남은 거예요. 상을 차리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먹지? 그래도 명절이니까 제대로 차려 먹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동네 친구 박순자였어요. 주미야, 추석 잘 보내고 있어? 어머, 순자야. 어서 와. 순자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차를 끓여내오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너희 은순애는 안 왔어? 순자가 물어봤어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응, 일이 바빠서 못 왔어. 그래, 우리 애들도 못 왔어. 서울에서 살다 보니 명절에 오기가 힘들대. 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 위로가 되는 듯 했죠. 그래도 넌 좋겠다. 며느리랑 사이가 좋잖아. 순자의 말에 웃음 지었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괜히 친구 앞에서 내색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 다들 바쁘니까 이해해야지. 그렇게 말하고 나니 제 처지가 더 서글퍼지는 것 같았어요. 순자와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순자가 돌아간 후에는 집 안 청소를 했어요. 책장 정리하다 보니 은수 어릴 때 앨범이 나왔더라고요. 앨범을 펼쳐보니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은수 돌잔치 때 사진, 첫 운동회 사진, 중학교 입학식 사진. 하나하나 보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 벌써 이렇게 컸구나. 중얼거리며 앨범을 덮었어요. 문득 은수에게 전화해보고 싶어졌죠. 저녁이 되자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여보세요, 어머니. 은수야, 추석 잘 보내고 있니? 네, 음식은 잘 받았어? 맛있게 먹었니? 은수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순간이 왜 그리 길게 느껴지던지 네, 잘 받았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은수의 목소리에서 바쁜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래, 바쁘지? 그럼 끊을게. 네, 어머니. 쉬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베란다로 나가 하늘을 바라봤죠. 둥근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달을 보며 은순의 가족 생각이 났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제가 보낸 음식은 맛있게 먹었을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걸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죠. 에이, 뭐 어때? 중얼거리며 다시 거실로 들어왔어요. 텔레비전을 껐더니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 고요함이 왠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은순의 가족 생각이 났어요. 과연 그들은 저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낸 음식을 맛있게 먹었을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될지.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예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내년에는 달라지겠지였어요. 그렇게 혼자만의 추석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텔레비전에서는 귀경 차량 행렬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허전해지더라고요. 나는 갈 곳도 올 사람도 없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아냐, 은수가 있잖아. 며느리도 손주들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냉장고에는 여전히 명절 음식들이 가득했죠.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은순애는 뭘 먹었을까? 궁금증이 일었지만 또 전화하기는 뭐하더라고요. 방해될까 봐요. 그래서 동네 공원에 가기로 했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거든요. 공원에 가니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다들 자식들 얘기를 하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위안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서글퍼지기도 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졌을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바뀐 걸까요? 어쨌든 이렇게 또 한 해의 추석이 지나갔어요. 추석이 지나고 2주가 흘렀어요. 그동안 은수에게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항상 바쁘다며 짧게 통화를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은수야, 이번 주말에 집에 한번 오지 그래. 손주들도 데리고. 전화로 은수를 초대했어요.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지만 다행히 은수가 승낙했죠. 네, 어머니. 주말에 갈게요. 근데 아내는 일이 있어서. 또 며느리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 알았어. 너랑 애들이라도 오면 되지. 전화를 끊고 나니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손주들도 보고 은수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주말이 다가오자 분주해졌어요.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했죠. 집 안 곳곳을 깨끗이 청소하고 손주들 잘 때 쓸 이불도 준비했어요. 드디어 토요일이 됐어요. 아침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손주들 선물도 포장했죠. 시계만 보고 있는데 자꾸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드디어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은수와 손주들이 서 있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와 안기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어이구, 우리 서진이 서윤이 왔구나. 어여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어요. 은수는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손주들은 해맑게 웃으며 집안을 돌아다녔죠. 할머니, 이거 뭐예요? 서진이가 책장에 있는 인형을 가리켰어요. 그건 너희 아빠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거란다. 우와, 아빠 장난감이에요. 서윤이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은수는 멋쩍은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그런 오래된 거 가지고 놀지 마. 왜? 너 어렸을 때 참 좋아했잖아. 옛날 생각에 잠겨 은수를 바라봤어요. 은수도 잠시 그때를 떠올리는 듯 했죠. 식사 시간이 되어 밥상을 차렸어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내놓으며 말했죠. 자, 많이들 먹어.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었어. 손주들은 좋아하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은수도 잘 먹겠다며 수저를 들었죠. 식사하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주들 학교 얘기, 은수 회사 얘기. 오랜만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다 문득 추석 때 보냈던 음식이 생각났어요.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서진아, 서윤아. 추석 때 할머니가 보낸 음식 맛있게 먹었니? 손주들이 갑자기 멈칫하더니 서로 얼굴을 마주 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대답했죠. 할머니가 보낸 음식이요? 언제요? 응, 추석 때. 할머니가 송편이랑 갈비찜이랑 여러 가지 보냈잖아. 아, 그런 적 없는데요? 서윤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서진이도 말했어요. 난 못 봤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은수를 바라봤더니 얼굴이 굳어 있더라고요. 은수야, 너희 못 받은 거니? 은수가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게. 받기는 했는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하지만 더 캐물을 수는 없었죠. 손주들 앞이라서요. 아, 그래. 엄마가 착각했나 보구나.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천갈래 만갈래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은수와 손주들은 서둘러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죠. 은수가 거짓말을 한 걸까? 아니면 정말로 배송이 잘못 배달된 걸까? 하지만 가장 마음 아픈 생각은 따로 있었어요. 혹시 며느리가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더 아파왔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불안한 마음에 퀵 배송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퀵 배송건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혹시 잘 배달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네, 고객님. 어제 오후에 지정하신 주소로 무사히 배달 완료했습니다. 배송 완료 사진도 찍어서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못 받으셨나요? 아, 정말요? 제가 문자를 못 받나 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민은 서둘러 문자함을 열어보았습니다. 그제서야 눈에 띄는 낯선 번호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첨부된 사진에는 분명 아들 집 현관문 앞에 놓인 커다란 상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네, 확인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전화를 끊은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어서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은수의 목소리가 들리자 입이 바짝 말랐어요. 은수야, 어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네? 아, 그게. 은수의 말이 흐려지는 걸 들으니 불안감이 커졌어요. 사실대로 말해주렴. 추석에 보낸 음식 정말 받았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짧은 순간이 왜 그리 길게 느껴지던지. 사실은 받긴 받았는데, 은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숨을 멈췄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게 아내가. 은수가 말을 멈추길래 다그쳤어요. 아내가 어쨌는데? 아내가 다 버렸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귀를 의심했죠. 뭐라고? 다시 말해봐. 죄송해요, 어머니.
아내가 음식을 받자마자 다 버렸어요. 제가 말리려고 했는데 은수의 말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버렸다는 말만 계속 맴돌더라고요. 왜 버린 거니? 겨우 이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아내가 말하길 어머니 음식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그리고 냉장고에 넣을 공간도 없었대요. 은수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밤새워 정성껏 만든 음식을 그렇게 쉽게 버렸다니. 그럼 너는 왜 말리지 않았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말리려고 했는데 아내와 싸우기 싫어서. 은수의 변명이 계속됐지만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남아 있었죠. 은수야, 너가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됐다. 이제 그만하자.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어요.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을 쉴 수가 없었죠.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그때 문득 손주들 생각이 났죠. 그래, 손주들은 모르는 거야. 괜히 애들한테 티내면 안 돼.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손주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 은수에 대한 실망감.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쩌면 내가 잘못한 걸까?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제가 며느리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나?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는지, 그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건지, 곧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지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어제 내가 보낸 택배 받았니? 택배요? 아, 네, 받긴 했는데. 그래, 다행이구나. 연석이가 좋아하던 반찬이라. 어머니, 죄송한데 그 반찬 말이에요. 응? 왜 맛이 없니? 맛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어머니, 저희한테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보내시면 곤란해요. 뭐, 건강에 안 좋다니? 네. 기름기도 많고 MSG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요즘은 그런 음식 잘 안 먹거든요. 아이고, 그래도 가끔 먹는 건데. 가끔이라도 안 돼요.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건강 조심하고 있는데. 알았어, 알았어. 그럼 다음엔 싱싱한 야채나 보내줄게. 아, 그것도 곤란해요. 저희가 유기농 채소만 먹거든요. 유기농 채소만 먹는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니? 당연하죠. 어머니, 요즘 세상의 건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 너희가 건강해야지. 근데 연석이는 어떻게 지내? 아, 연석 오빠요? 뭐 늘 그렇죠. 일하러 나가고. 그래, 연석이는 일하는데 너는 뭐 하고 있니? 여기 와보지도 않고.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오빠가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살림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니? 급여도 얼마 안 되고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오고 제가 보기엔 그냥 핑계 같아요. 민지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연석이가 노력하고 있잖아. 노력요? 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그냥 저희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뭐라고? 내가 왜 신경 쓰면 안 되는데? 귀찮아요. 솔직히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니까. 간섭이라고? 난 그저 걱정돼서. 걱정이면 뭐예요? 도움도 안 되는 걱정은. 민지야,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지. 서운하세요?
어머니, 제 마음은 안 서운하실 것 같아요? 마음이 서운하다니? 내가 뭘 잘못했니? 자꾸 저희 생활에 간섭하시잖아요. 음식도 그렇고, 오빠 일도 그렇고, 그건 다 너희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음식, 저희 입맛에 안 맞아요. 그리고 너무 건강에 안 좋고요.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정성껏 만든 건데. 정성이요? 어머니, 저희 입맛도 모르면서 무슨 정성이에요? 맛자가리도 하나 없는데. 야, 이 무례한 며느리야. 내가 너 위해서 밤새워 만들었는데 밤새우셨다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부담스러워요. 부담. 내 정성이 부담이라고? 네, 부담이에요. 어머니 도움 필요 없어요. 저희끼리 알아서 잘 살 수 있다고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도움이 필요 없다고? 네, 맞아요. 어머니 도움 필요 없어요. 오히려 방해돼요. 방해라고? 내가 너희 인생에 방해가 된다고? 네, 솔직히 그래요. 자꾸 간섭하시고, 원하지도 않는 음식 보내시고. 이런 며느리가 다 있나? 내가 너한테 이럴 줄은 몰랐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할 줄 아셨어요? 좋다.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할 말 있어. 뭔데요? 앞으로 너희 일에 일절 관여 안 할 테니 너희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내 말 똑똑히 들어. 이제부터 너희가 어떻게 살든 상관 안 할 테니 너도 나 신경 쓰지 마. 알겠어? 어머니, 잠깐만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필요 있어. 너가 방해된다며? 그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해? 어머니,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 어머니, 그래요. 알겠어요. 저도 그게 좋겠네요. 뭐?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고? 네, 맞아요. 어차피 저희 사이도 별로 안 좋았잖아요. 이런 무례한 며느리를 봤나? 어머니가 절 키우신 것도 아니면서 무슨 말씀을... 이 얘길 연석이가 들으면 뭐라고 하겠니? 오빠요? 뭐, 별말 없겠죠. 어차피 요즘 대화도 잘 안 하는 거려. 너희 둘 사이도 안 좋아진 거야? 어머니, 저희 부부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알았다.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네, 그럴게요. 그리고 어머니, 뭐? 보내주신 음식 버렸어요. 다신 보내지 마세요. 감히 내 음식을. 네, 버렸어요. 어차피 먹지도 않을 거 뭐하러 놔두겠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다 있나?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네, 알겠어요.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 보니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져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동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던 곳이라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늘 보던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박순자, 김영희, 그리고 이미경. 우리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오랫동안 우정을 쌓아온 사이였습니다. 어머, 주미야.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은 깜짝 놀라 저를 벤치에 앉히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랑 크게 싸웠어.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말해봐. 영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까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보낸 음식을 버렸다는 며느리의 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감정적인 대화들까지. 그 며느리가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 미경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보낸 음식을 버렸대. 그리고는 다시는 보내지 말라더라고. 친구들의 얼굴에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어휴, 세상에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예의가 없어. 영희도 거들었습니다. 주미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미경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친구들의 위로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내가 보낸 음식이 그 애들 입맛에 안 맞았나 봐. 건강에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 마음으로 정성껏 보낸 음식인데 순자가 말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것 같기도 해.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은 내 잘못도 있지. 친구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미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 대단해. 미경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의 탓만 하는데 말이야. 그래도 며느리가 한 말은 너무했어. 영희가 말을 받았습니다. 좀 더 예의 바르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그만.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전화를 걸지 말았어야 했나 봐. 아니야, 주미야. 이런 일이 있어야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내가 키운 아들이, 그리고 내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주미야. 미경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만큼 그들이 우리에게 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몫인지도 몰라. 그래, 하지만 쉽지 않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영희가 위로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고개를 들어 친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눈빛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덕분에 마음이 한결 나아졌어. 우리가 있잖아, 주미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연락해. 우리가 다 들어줄게.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분명 저를 깊이 상처 입혔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차분히 생각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생각해야지. 비록 지금은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이 상처도 아물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음식을 버릴 때 가만히 있던 아들놈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버렸다면 저 역시 그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앞으로는 제 삶에 충실하며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 이제는 제 행복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고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요가 클래스에 등록하고 독서 모임에도 나가볼까 합니다. 그들이 저를 잊었다면 저 역시 그들을 잊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 자신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닌 오직 나로 살아가겠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먼저 연락해 오지 않는 한, 저 역시 연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아프지만 당당하게, 슬프지만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